헬렌 켈러는 보이지 않는 것은 사물과 멀어지지만 들리지 않는 것은 사람과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즉, 주위 사람을 지키려면 이 소리를 지켜야 한다는 건데요. 소리를 지키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난청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트렌드디쉬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들이 발전하면서 현대인들은 생활소음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난청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력이 떨어질 경우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로 인한 치매의 위험이 5배까지 증가할 수 있답니다. 다행히 보청기를 사용하면 청력을 회복할 수 있지만 보청기 사용에도 시기가 있답니다. 청력이 약해질 때까지 방치할 경우 보청기를 사용하더라도 소리만 잘 들리게 될 뿐 말소리를 구분하지 못해 대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청력 회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난청센터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쉽죠. 선생님들도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눈이 안 보일 때 안경에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할 때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청기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안 들린다라는 문제는 사회적인 활동도 제약이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눈이 안 보이면 이 사물에서 멀어지지만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폐쇄되는 성격도 갖게 되고 불안감, 우울감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것에서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보청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용을 합니다. 보청기, 착용한다고 해서 청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청기 착용 후 청력 회복의 높은 성공률을 위해서는 자신의 청력에 맞는 기기를 선택하고 또 체계적인 청능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데요. 전문 청능사 등의 청각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정상적인 청력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각학 박사과정 중이며 청능사인 이장원 청각학 교수가 바로 이러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청기를 할 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의 귀를 단순히 이 보청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소리를 증폭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 되고 남아있는 인생의 주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를 해결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목표 설정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일반적인 난청센터에서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이유는 제일 간단해요.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징이란 게 있지만 청각학이란 건 굉장히 분명하고 명료하거든요. 정확한 청력을 확인하기 위해 소리 전달 경로 중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고요. 소리에 대한 수능 청력 검사, 이명 확인, 중위 기능 검사, 어음 검사 등의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그 이후 개개인의 청력 상태와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한 후 적절한 수준의 소리 조절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검사를 바탕으로 약 15,000회 이상의 풍부한 임상 경력을 갖춘 전문적인 보청기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청기 효과를 걱정하는 고객들을 위해 30일 무상 보청기 테스트 서비스도 지원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청각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건 연령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자면 30대 이하의 분들이 주의할 사항은 일상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도 무리한 이어폰의 사용 그리고 큰 소리라고 표현을 하면 본인이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하거나 인상을 쓰게 하는 장소에서 30분 이상 노출이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청신경에 큰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초래를 하는 거죠. 즉 청력의 퇴행이 되는 거고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청력 검사가 가장 좋습니다. 종합검진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저의 사견을 이야기를 하자면 최소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귀 상태를 확인을 하고 청력 검사도 한 번씩 받는 게 향후에 본인의 생활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난청 환자. 깨끗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청능사와 같은 소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다양한 검사를 바탕으로 선택된 뇌기에 딱 맞는 보청기로 청력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청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보청기도 나에게 맞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새삼 놀라운데요.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청각학 교수이자 청능사인 이장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청각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게 된 겁니까? 실제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비전공자들이 보청기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가령 예를 들면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의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보청기 센터를 개원을 하면 아무래도 복합적인 의료라던가 많은 부분에서 전공 지식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보청기를 판매를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다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방에서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좀 해결하고자 제가 보청기 센터를 개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어떤 이런 비전공자들의 행태에 대한 경각심도 약간 주고 싶었고 지방에 계신 어른들에게 편리성도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난청이신 어르신들에게 또 이렇게 정말 좋은 보청기를 선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나름대로 특별한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까? 첫째는 보청기의 성공적인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돼야 됩니다. 진단이 돼야 된다. 어떤 방음 부스, 청력 검사 장비, 이게 대학병원 수준에서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 부담을 감안하고서라도 좀 정확한 진단 장비를 세팅을 해놨고, 두 번째는 전공자들입니다. 비전공자들이 보청기를 하는 행태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걸 봤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보청기를 다루는 선생님들이 전체가 다 청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난청 환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보청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주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또 이렇게 시스템을 또 운영하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청각 재활 훈련 서비스 어떤 내용인가요? 일종의 노인분들은 언어를 습득한 이후에 청각 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말을 구분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소음 속 상황에서 보청기를 착용을 했을 때 말소리는 들리지만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뜻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실제 소음이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훈련이고요. 주기는 주 1회나 2회를 통해서 4주에서 8주 정도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귀와 청력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좀 좋을까요? 실제 지금 난청 인구 중에서 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20대에서 30대 젊은 연령층인데요. 이들의 문제점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주기적인 이어폰의 사용입니다. 이어폰의 사용이 나쁘다라는 걸 뜻하는 건 아니라 소음이 많은 상태에서 조금 더 큰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아무래도 이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청력 기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예. 두 번째는 유소아들인데요. 유소아들은 성인과 다르게 귀와 코 사이에는 짧은 이관이라고 공기와 노폐물이 배출되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이 성인이 될 때는 이게 이 각도라고 할까요? 그게 어느 정도 이 미끄럼틀 타는 모양 정도가 되지만 유소아들은 짧고 수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를 자주 풀거나 애들을 자주 뉘어놓게 되면 중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면봉인데요. 이 면봉의 무리한 사용은 귀지도 귀 안에 노폐물이나 이물질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을 막아주는 방어의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걸 무리하게 자꾸 빼내다 보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점점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난청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이장훈 청각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